반갑습니다. 성경석의 다이어트 한능검 독자 여러분, 해내셨습니다. 사실 지난 강의에서 이미 전체적인 내용은 끝이 난 거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종합사, 그리고 혹시 빠뜨린 게 있다면 기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전체를 끝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오늘 시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다이어트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말 그대로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긴 하고요. 살짝 빠뜨린 거 보충되는 시간이니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일단 박수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종합사에서 먼저 지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 요즘 추세죠. 한 지역을 가지고 그것에 얽히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 요즘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면. 그래서 보통 3점, 2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주 많이 걸리는 거 위주로 일단 처음에 합니다. 평양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거, 이건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장수왕 몇 세기? 5세기죠, 5세기. 자, 그리고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 실패합니다. 개경파의 중심 세력인 김부식에 의해서 관군을 이끌고 와서 진압을 하죠. 이 사건을 누가 조선사 1000년내 제1대사건이라고 합니까? 신채호. 어디서? 조선사 연구초에서. 조선사 연구초, 묘청, 조선사 1000년내 치치치. 자, 그리고 이의방, 무신집권기 이의방 때 서경유수 조의총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보조망이 미심저견 생각나실 거예요. 보, 김보당. 그리고 조가 바로 조위총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평양의 유수였다. 지역사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 간섭기로 갔을 때 원의 간섭기구 세 군데.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천령이북, 탐라총관부 제주. 동령부가 바로 평양이에요. 동령부. 평양 지역의 생각. 이것도 역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요. 임진왜란 때 점점 위태위태하자 이제 명나라가 지원을 하죠. 그래서 탄생한 군대가 조명연합군. 일단은 정송신선, 이순신, 삼시민, 사조명, 사조명.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으면 다시 가서 보셔야 돼요. 아시에요? 시해 세조 이런 것도 있는데 아시죠? 자, 요 사조명 연합군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빼앗겼던 평양, 이때 또 평양 등장하죠. 자, 이제 완전히 근현대로 넘어와서 1866년 이때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의 무장 상선입니다. 대동강 통해서 평양에 갑자기 내려와서 막 약탈하고 괴롭히자 이때 평안감사 박규수와 평양의 관민들이 힘을 합해서 배를 불태우고 그 미국 나쁜 사람들을 제압하죠. 이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안도의 도지사가 박규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신민의 활동 중에 교육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하죠. 그 중에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 기억나세요? 안개코드? 안대오이. 안대오이입니다. 안창호는 대성학교, 이승우는 오산학교. 안대오이. 바로 대성학교가 평양이에요. 오산학교는 정주입니다. 여기는 평양. 자, 평양.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오른쪽 분? 요 평양 관련해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오늘, 그래, 더 지장이 있다. 그래서 더 있다. 평양이 제일 많아서 처음에 한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외우자 했죠? 미음시옷, 조만식, 미음시옷. 요거 시작이 바로 평양입니다. 자, 그리고 1931년에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강주룡이 펼쳤다고 그랬죠. 연대 중요하다고 그랬고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 초반이고 바로 이 을밀대가 어디에 있다? 평양에 있습니다. 을밀대, 평양냉면 유명한 마포의 식당 을밀대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요 강주룡의 고공농성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1948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려 하자 남한의 김규식 선생이 북쪽으로 가서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4김이 협상을 펼치죠. 그것이 바로 남북협상. 어디서 했다? 평양에 가서 했다. 자, 그리고 남북의 정상들이 회담을 총 3사람이 합니다. 첫 번째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세 사람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북의 정상과 만난 곳 평양이고요. 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총 세 번을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그래서 3, 4, 5차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3, 4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판문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판문재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판문점에서 만난 사람은 이 셋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판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3차, 4차는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3차 때 판문점 선언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고요. 전체로 따지면 5차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해요. 네, 판문점에서 두 번 보고 세 번째는 평양. 더 중요한 건 요 두 분은 평양에서 했다. 제일 중요한 건 판문점에서 만난 사람은 판문재인밖에 없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평양은 이렇게 해서 해결됩니다. 설마 더 없겠죠? 없습니다. 자, 이제 공주로. 공주 만만. 자, 구석기 유적 공주석장리. 이 외에도 뭐가 있죠? 공연단이 있어. 공연단. 공주석장리, 연천군 전곡리, 단, 양수양계. 예. 자, 그리고 백제가 두 번째로 도읍으로 정한 곳이 바로 공주죠. 예. 백제는 어떻게 외운다? 한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 한성, 공주, 부여. 예. 처음에 한성에서 출발, 공주. 요때 왕은 바로 문주왕입니다. 아빠 계로왕이 괴롭게 죽고 나서 아들아 좀 조심해라 그랬더니 문주왕이 내려가서 공주의 도읍을 정하죠. 웅진. 그 당시 그리고 현재 공주고요. 자, 부는 공송 기억하십니까? 부여는 능산리, 공주는 송산리 고분군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주에 있다. 거기서 발굴된 대표적인 무덤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에서 뭘 알자? 무령, 리을, 릉의 리을, 22, 담노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신라 하대의 혼란기 때 김헌창의 난을 기억하십시오. 헤이! 창고가 진상이 됐네. 원족에서 나와서 해! 공왕 피살. 창, 김헌창의 난, 고, 장보고의 난, 창고, 진상은 진성여왕 때 일어난 일, 뭐냐? 원적에서 나왔다. 원종애노의 난, 적, 고적의 난. 그 중에 김헌창은 뭐 하던 사람이냐? 바로 웅천주의 도독이었어요. 웅천이 어디? 이게 공주죠.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지역사로 나올 수 있다. 자, 고려 정중부 집권기 때 반무신난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보조망이 미심저견할 때 망이, 보조망이, 이 망이가 정중부 때 망이 망소의 형제고요. 이 소는 뭐예요? 소.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양인이지만 대접은 양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 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여기가 공주에 있다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에는. 자, 그리고 조선 인조 때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정 공신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나 1등인데 왜 2등 줘 하고 괄괄대며 일어난 사람 이괄의 난이죠.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인조가 한때는 공산성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 공산성 바로 공주다. 어렵게 나오면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공산성은 공주고 공산 전투할 때 공산은 대구입니다. 팔부치라고 그랬죠. 팔공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 2차 봉기해서 일본군 그리고 관군하고 부딪힌 곳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죠. 여기서 결국은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에 그만 우리 농민군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공주. 자, 오랜만에 동학 농민운동 순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삼보고백, 토룡전복, 농공치길세. 삼보 걸으며 고백했더니 흙에서 용이 전복을 입에 물고 나왔다. 그걸로 공치기 하더라. 논에서. 삼보고백, 토룡전복, 논공치기 할 때 공치, 공주, 으금치입니다. 이렇게 끝나고요.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자, 부산 신석기 유적 대표적인 거 부산 동삼동에 있죠. 3, 4가 들어가는 유적지 부산 동삼동. 사는? 암사동. 서울 암사동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 임진왜란 때 제가 일단은 정송신선 그때 정발, 송상현 두 사람 다 부산 지역에서 항전한 사람이죠.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바로 부산 진에서 맞닥뜨렸고요. 조금 더 시내로 들어온다. 동래 성, 송상현. 일단은 정송신선할 때 부산, 동네 다 부산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외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일본의 상인이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한 외관 설치.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사상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부산 동래 내상이다. 동래 내상, 요 동래 부산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서 첫 개항을 한 곳이 바로 부산이죠.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문에 시밴도 없어. 부원인을 파헤치자. 그 부원인 할 때 부가 부산이고 원산 인천. 첫 번째 개항지 부산입니다. 18 치욕스러운 1876년이고요. 두모포 수세 사건 그로부터
2년 후에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도저히 조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받았어요. 일본 상인들한테.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선 사건 두모포 역시 부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죠.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석탄 좀 이렇게 실으려고. 석탄 싣고 이게 연료 다시 떼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저지시키죠. 누가? 러시아 킬러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1898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저령도 부산이에요. 자, 1920년대 의열단 단원 중에 박재혁 의사 어디다가 폭탄을 던져요? 부산경찰서. 어떻게 외운다? 비읍. 이거 부산입니다. 자,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안희재의 백산상회,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게 이제 비밀 연락 조직망, 뭐 통신기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백산상회인데 이것도 비읍 부산입니다. 안희재 선생의 백산상회, 교통국 역할을 했던 백산상회 부산이다. 자,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이 단행된 곳은 어디다? 임시수도 부산입니다. 발췌개헌은 1952년인 거 알죠? 6.25 전쟁 중이에요. 오이? 날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오이? 195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기 쉬웠던 거 2002년엔 월드컵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도 개최가 되는데 그 부산이에요.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은? 86 서울 아시안게임입니다. 86년은 무슨 정부?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88년 올림픽 개최는 어느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건 전두환 정부에서 확정만 지은 거고 개최는 노태우 정부. 88년은 노태우 정부예요. 부산 끝났고요. 자, 강화입니다. 고려 무신집권기 최후 집권기 때 본격적인 대몽항쟁을 위해서 강화로 천도하죠. 바로 강화입니다. 자, 그리고 몽골이 침입했을 때 8만 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제압하기 위해서 조판을 위해서 대장동함을 설치한 곳 바로 강화도예요. 삼별초는 정부가 개경 환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항쟁하겠다고 했죠. 항전하겠다고. 그 출발이 어디예요? 개경으로 환도를 안 했으니까 천도한 바로 그곳. 강화죠, 강화. 거기서 출발해요. 강화에서 어디로 이동? 진도. 제주까지 너무 한 번에 가지 마시고 진도 갔다가 제주도 갑니다. 진도, 제주. 항파두리, 용장성. 자, 그리고 정묘호란 때 인조가 피신 간 곳 강화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병자호란 땐 인조가 피신을 강화도로 갔다 못 갔다? 못 갔습니다. 그 청나라가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간 겁니다. 인조가 강화로 피신 갔다 그러면 무조건 정묘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땐 왕은 못 갑니다. 왕실은 가요. 여기 써있네. 네. 병자호란 땐 왕실은 피신했다고. 왕은 못 가요. 왕은. 왕실과 그 고위 관리들 중에 갔던 사람 유명한 분이 바로 이 김상용 선생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억울해서 강화성이 함락되자 자결을 합니다. 요 이야기 어느 때 이야기다? 병자호란 때 이야기다. 자, 18세기에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 정제두 선생인데요. 이 정제두의 학풍을 따르는 그 모임 강화학파입니다. 강화도에 모여서 공부했다고 해서 강화학파예요. 자,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에서 양원수장, 양정족, 문수상성에서 한성근, 문성근 이 지역 다 둘 다 어디? 강화도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 함대가. 자, 그리고 미군이 또 쳐들어오죠. 1871년에 신미양요 때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광성보에서 열심히 싸웠던 장군 어제연 장군. 이 광성보 강화도예요. 신미양호, 광성보, 어제연 어떻게 외우죠? 미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신미양호고 미국은 영어로 아메리카니까 어제연이고요. 회중에 광어를 제일 많이 먹으니까 광성보예요. 광어, 아메리카, 신미양호, 어제연, 광어, 광성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수자기를 미군이 퇴각하면서 약탈해 갑니다.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병인양요 때 뭘 약탈해 가요? 프랑스 함대가 외교장각 도서 중에 특히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강화도 조약 1876에 있었던 최초의 불평등 조약, 외국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어디서 열렸다? 강화도에서 열렸다. 이건 뭐 말하나 말하죠. 이걸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안 하고 조일 수호조규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열렸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화예요.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자세하려면 강화도의 연무당에서 열렸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합사가 은근히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대충 하면 뭐 금방 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성이에요. 개성. 자,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최씨 집권기를 출발한 최충원 집권기에 노비 만족의 난이 일어나죠. 당연히 도읍인 개성에서 일어났겠죠. 왕우장상이 어찌 그 시가 따로 있으랴라는 멋진 연설을 했던 만적. 고려 경천사지의 10층 석탑, 고려의 10층,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10층인 거죠. 당연히 개성에 이거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탑 뭐예요?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사살한 그 다리 바로 선주교죠. 선주교는 개성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이제 후기로 넘어왔을 때 아까 동네 내상을 얘기했듯이 이 거상들, 사상 중에 정말 커다란 상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개성의 송상입니다. 개성 송상은 워낙 잘 판매를 했던 상인들이어서 프랜차이즈까지 형성이 되죠. 그게 바로 송방이에요. 송방.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처음으로 정전회담을 연 곳 바로 개성입니다. 51년 7월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바로 중간 즈음인 51년 7월에 첫 정전회담을 연 곳은 개성이고 마지막 53년 727, 53-727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은 어디라고요? 판문점입니다. 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첫 정전회담은 개성에서 열리지만 마지막 체결되는 곳은 판문점이다.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김대중 정부 때 공단 조성 합의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그 공단 착공했고 나중에 완성까지 한 거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 지역사. 안동 나오네요. 안동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요 세 개만 알면 됩니다. 후삼국 통일의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어디예요? 공고헌신일 공산전투. 공산은 팔 넣어서 대구입니다. 고창은 대구에서 조금 올라가는 안동의 옛 지명입니다. 전라북도 고창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후삼국 시대에 얘기했던 고창은 바로 현재 안동이에요.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2차례 침입합니다. 그때 공민왕이 피신을 가요. 어디로? 그 당시 지명 복주, 현재 지명 안동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암기코드 생각나세요? 공민왕이 신성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정에게 감동했다. 이겁니다. 그때 그 감동의 동이 안동. 그 당시 말로 복주. 자, 고려에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특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어떻게 외운다? 안봉 극도로 오래됐다? 극도로 오래됐다? 안봉극.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봉 극도로 오래됐다. 안봉극. 요거랑 그 같이 친구인 그 고려 목조 건축물들 기억나세요? 안봉국, 예수대, 영부무. 무슨 외국말 같아요. 예수대,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부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봉국, 영부무, 예수대. 그 중에 안봉 극도로 오래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자, 그리고 이황의 업적을 기리는 서원 대표 도산서원, 당연히 이황의 고향인 안동에 있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이죠.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과 관련된 지역사. 자,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도 가볍게 세 줄로 끝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복속하죠. 그 우산국 울릉도 독도 지역이죠. 지증왕 오랜만에 암기코드 생각나십니까? 동순이가 왕이지라 그 우가 처음에 우경시행 우산국 복속입니다. 뒤에 우경시행 우산국 복속.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독도에 가서 우리 땅인 것을 알고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 복숙으로 이어져. 안용복은 숙종 때 사람이다. 안용복,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 가서 이야기했다. 다만 이 사람이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대 역사에 막 이렇게 길이 남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그냥 일반 어민의 신분으로 가서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칙령 제41호를 발표해서 1900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한 고시 심한해현 고시로 제40호 심한해현 호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건 41호고 얘는 40호인데 1905년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불법적으로 편입시키죠. 독도를. 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905년 날짜로 봤을 때, 연도로 봤을 때 러일 전쟁 중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러일 전쟁 1904년에서 출발해서 5년까지 요거 끝내고 일사늑약. 러일 전쟁 중에 정말 심한 고시, 심한해현 고시를 발표함으로써 40호, 제40호를 발표함으로써 독도를 불법 편입시켰다.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지역사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대구. 아까 후삼국 통일과정 두 번째가 공고할 때 고창이었고 안동이었고 바로 시작. 공고헌신일 할 때 공산 여기다 팔 붙이면 대구의 유명한 산 팔공산 생각한다. 대구입니다. 공산 전투에서 누가 사망하죠? 신순겸이 사망을 합니다. 왕건 대신 죽죠. 정말 충신이죠. 이 팔공산이 8명의 신하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그중에 한 명이 당연히 신순겸이겠죠. 아무튼 팔공산 대구입니다. 여기서 지고 공고헌신일 고창에서 이제 왕건이 와신상담
후백제 견훤을 대파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헌신일, 견훤이 투항하는 거고요. 신은 옆에서 보고 있던 신라 경순왕 항복합니다. 마지막 후백제 견훤의 아들 신검과 1, 2천에서 싸우는 게 바로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과정. 공고 헌신일, 공업고등학교 헌칠하고 새로운 1학년. 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느냐? 대구에서 출발한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서상돈, 김광재 중심이 돼서. 국채, 돈을 갚는 거니까 돈. 고스톱 칠 때 광 팔면 돈 된다. 광. 서상돈, 김광재 두 분이 대구 지역에서 출발했고 요거를 적극 지원한 언론이 있었으니 뭐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어떻게 배운다? 한 운동 제일 잘하는 학교 용인대, 한국체대, 양대산맥이죠. 요 한 빼면 한국체대, 국체대,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대한매일신보. 자, 그리고 2.28 민주운동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대구에서 일어나. 2.28 민주운동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아, 요거 아시면 진짜 이거 완벽한 1급인데 아직은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몇 가지 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야당 후보가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요일에 유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당에서 정부 쪽에서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를 시킵니다. 거기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2월 28일에 대구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일어난 운동 2.28 민주운동. 3월 15일에 결국 부정선거가 일어나고요. 3.15 부정선거 마산 시위 때 김주열 학생, 마산 3구 김주열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결국 탄을 맞고 실종이 되고요. 며칠 후에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오르죠. 그걸 보고 이제 모두가 다 붕괴하죠. 그래서 일어난 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 중에 대구에서 일어난 운동 2월 28일에 2.28 민주운동입니다. 자, 다음. 자, 충주는 충주 고구려비.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장수왕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 고구려비. 충주에 있고요. 고려시대 몽골의 5차 침입 때 김윤후 장군이 노비들과 함께 맞서 싸웠던 바로 그곳 충주성입니다. 충주성에 노비들과 함께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싸운 자에겐 모두 다 관직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막 사기 충천해서 열심히 싸웠던 충주성 싸움 고려 몽골 5차 침입 때. 6차 침입 때도 다인철소라는 이 소 똑같아요. 공주 명왕소의 소와 이 소 똑같은 소입니다. 특수한 행정구역. 뭐 하는 데죠? 소가? 수공업하는 수공업자들이 모이는. 그러면 향부곡소잖아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부곡은? 농업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공업하는 데고. 6차 다인철소 역시 충주입니다.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 자, 임진왜란. 조선으로 넘어와서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실패한 싸움. 신립의 탄금대 전투. 바로 충주에 있는 거죠. 충주 지역사. 요 정도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로 넘어갈게요. 제주. 아, 삼별초 아까 나왔죠. 출발은 어디다? 네? 정부가 개경으로 한도를 했는데 안 갔으니까 강화죠. 강화해서 어디로? 진도 갔다가 마지막에 제주까지 가죠. 항파두리라는 곳에서. 이곳에 삼별초의 지휘자의 이름은 김통정입니다. 김통정의 항파두리 전투. 자, 그리고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로 유배 가서 거기서 그린 그림이 뭐예요?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를 누구에게 줬죠? 이상적이라는 후배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다들 유배 가고 내가 신세가 이렇게 추락을 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끝까지 찾아오는 게 마치 세한도에 표현된 그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 소나무와 같더라. 네가 이 소나무다 상적아 하고 준 그림이 바로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이게 옆으로도 그동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처음 나오네요. 나는 이렇게 보고 열심히 이거 두 개로 자, 또 있어. 자, 아까 원 간섭을 위해서 여기저기 설치한 것들 중에 쌍성 총감부, 동령부는 평양, 탐라 총감부 제주죠. 당연히 탐라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하멜 표류기라고 많은 분들이 그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이렇게 막 표류해서 제주에 있다가 한 10년 있던 사람 있죠. 하멜. 자, 그리고 4.3 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4.3 사건 제주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 4.3 사건 기록물은 202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아주 최근에 등재가 된 거죠. 자, 이제 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산 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땅은 아니죠. 북한에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한국사에서는 중요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두 번째 개항지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문에 시밴도 없어 부원인을 파헤치자. 원산 두 번째 개항지.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원산 학사 당연히 원산에 있겠죠. 원산 학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입니다. 대신 관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사립. 관립은? 유경공원이 최초예요. 그래서 유경공원은 6이니까 1886이다.
그리고 원산학사는 1883인데 이 1883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이모 굴란 18, 빨리 월급 줘과 변, 갑신정변, 한발 발사 1884. 사이가 얼마나 뜨겁겠느냐. 이 사이는 바로 1883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빙순을 동원하라. 이렇게 네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들하고 연결이 된다. 보, 빙사 1883년, 순, 한성, 순보. 한성, 순보가 만들어진 곳은 어디예요? 박문국. 박문국이 만들어진 거 1883년 똑같아요. 얘랑 비슷한 근대기구 같이 다 1883. 뭐죠? 기기창, 무기 만드는. 돈 만드는데 전환국. 전부 1883에 만들어집니다. 딱 하나. 우정총국만 1884야. 왜? 갑신정변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벌어지니까. 예, 그렇게 또 연결됩니다. 우정총국만 1884년에 개국하고 나머진 다 1883에. 자, 동문학이라는 외국어 교육기관, 통역관을 양성하는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학, 그리고 바로 이 원이 원산학사예요. 1883입니다. 자, 그리고 원산 총파업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1929년에 일어난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곳을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원구단이라고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다른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원구단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원구단, 환구단 똑같은 말이고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에요. 이게 엄청 나와요. 1929년.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 농성은 31년.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31년 강주룡, 29년 원구단, 원산 총파업, 29, 원구. 자, 이제 진주로 넘어갑니다. 임진왜란 때,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정송신선, 이순신 3시민이에요. 바로 3시민.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싸움, 진주입니다. 자,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1862년. 자, 임술농민봉기가 진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임술농민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난 여러 봉기들을 합해서 일컫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진주에서 시작된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이것의 출발이 진주농민봉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유계춘이라는 몰락한 양반이 누구에 대항하는 거예요? 탐관오리, 백낙신. 그래서 농민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주농민봉기고, 이 봉기를 포함한 여러 봉기를 합해서 임술년에 농민들이 일어났다. 임술농민봉기고, 대신 요 연도는 어떻게 알자? 바로 요 유계춘. 1862년 임술년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때 안핵사가 파견이 돼요. 누구죠?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살펴봤더니 삼정이 너무 문란해. 이 삼정을 바로 잡읍시다라고 건의한 게 뭐예요?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해요. 설치는 됐지만 실효는 없었다. 이랬던 박규수, 1862에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4년 후인 1866년에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평안감사로 가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아주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이어가다 보면 재미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박교수는 연암 박지원 선생, 조선 후기 중상학파 대표 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가 바로 박규수입니다. 중상학파 대표. 연암 박지원 선생은 뭘 썼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렇게. 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한국사가 필요한 시기예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사를 할 정도면 요거 하나 보고 이렇게까지 줄기가 뻗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형평운동. 저울처럼 평평해야 된다. 모든 신분이. 신분제 폐지된 데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백정을 차별하느냐. 진주의 백정들이 중심으로 형평운동을 펼친 거 1920년대 문화정책이라는 거 아시고, 지역은 진주다. 진주는 백진주, 흑진주 다 있겠지만 백진주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백정의 차별에 반대해서 진주에서 일어난 운동, 형평운동입니다. 흰색 진주를 생각하자. 그리고 종합사 문제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개헌은 총 몇 번 있었다? 9번 있습니다. 9차 개헌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는 아직 개헌이 없는 상황. 그래서 총 9번입니다. 자, 그래서 총 9번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제헌헌법이죠. 제헌국회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헌헌법, 제헌절인 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가 됩니다.
재헌절이 이제 예전에 저희 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다시 공휴일로 추진하는 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직장 생활 하시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데 아무튼 뭐 지금 추진 중이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 뭐 확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7월 17일은 재헌절이에요. 자, 재헌헌법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고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4년 임기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중임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재헌헌법에서는 특히 주목한 것이 반민족행위 처벌법하고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쫙 읊을 때 반농기륙 발사보조 경부사하 허삼장사다. 요걸 꼭 기억하자고 했죠. 바로 반농기륙의 반농이 재헌헌법에서 상당히 강조한 두 가지 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첫 번째 개헌이 1951년에 일어나는데 이 1차 개헌은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왜? 여당 의견과 야당 의견 중에 이렇게 뽑아서 발췌해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고요. 야당의 의견은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국회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가 발췌돼서 개헌이 이루어진 게 바로 1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쟁 중에 일어났다. 52년은 정확하게 6.25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중요한데 바로 서울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개헌이 단행됐다라는 거. 그때 부산 정치파동 계엄령 선포하고 기립으로 표결했다. 이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에요. 그러다가 1954년에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통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수학자가 와서 4.4.5의 반올림에 의하면 4는 버리고 5는 올려야 되니 이건 가결이 맞다 해서 가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개헌 4.4.5입 개헌입니다. 4.5, 5는 올리고 4는 내리니까 54년이에요. 1954년.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허정과도정부, 그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과도정부가 꾸려지는데 이 허정과도정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3차 개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제였는데 이때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번 내각 책임제 바로 이때입니다. 허정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고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정부가 꾸려진 게 바로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뽑는다. 다시 간선으로 회귀합니다. 이때 양원제,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자, 1차 개헌에서의 양원제는 규정은 들어가 있는데 실행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모예요. 그런데 3차 개헌 때는 실행까지 합니다. 어떻게? 참의원, 민의원으로 미국의 상하원처럼 나누듯이 우리도 참민의원으로 나눈 양원제 국회가 형성이 된 게 바로 3차 개헌에 의한 장면 내각인 거예요. 3차 개헌 때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삼간내양이 됩니다. 삼간내양. 그래서 3차는 간선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 특히 이 양원제는 실행까지 된 거예요. 1차 개헌 때 양원제는 규정만 있고 실행은 하지 않았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박정희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라지죠.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한 번에 개헌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4차 개헌이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년에 일어났던 4차 개헌의 중요한 내용은 소급입법. 이미 지나갔지만 이걸 다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개헌이 바로 4차 개헌이고 내용이 뭐냐 바로 이미 지나갔지만 3.15 부정선거자의 처벌이 마땅치 않았다.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소급해서 처벌하자. 이게 바로 4차 개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박정희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요. 박정희 군부가 5차 개헌을 62년에 단행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박정희 소장이 앉고요.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고 직선제로 역시 다시 바꾸고요. 국회도 양원이 아닌 단원제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중임까지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3선 개헌을 합니다. 원래 우리 헌법에는 3선은 불가능했는데 3선 개헌한 6차 개헌. 그래서 어떻게 알죠? 369 3선 개헌이고 69년에 일어났고 6차 개헌이다. 369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해결됩니다. 드디어 3선 연임이 허용되는 개헌이 단행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해야 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유신을 당연하죠. 이게 바로 72년 10월에 있었던 유신 7차 개헌입니다. 여기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서 다 통과가 돼요. 이 개헌안이. 그래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뽑고요.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임기는 무려 6년인데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7차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고요. 이러다가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 8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80년에. 자, 한 번만 할게요. 대신 길게 할게요. 7년 단임에 역시 간선제 유지가 돼요. 여기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고요. 이때는 어디서 뽑는다고요? 아셔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인단. 요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나오면 전두환 정부고요. 아, 옆에 써놨군요. 이게 안 써놓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보니까 대통령 선거. 아, 그래서 써있는 걸 굳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는 양심적인 우리 두 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안 보여서 이걸 내가 왜 안 써놨지 하고 이게 여기다 쓴 건데. 자, 대통령 선거인단 하면은 전두환 정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하면 박정희 정부로 연결하시면 돼요.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요 전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 요때다. 8차 개헌을 통한 7년 단임 간선제. 이러다가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 뭉쳐진 민주화 운동이 뭐예요?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박종철 대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초기에 일어나고 중간에 4.13 호원조치, 이한열 대학생의 피격 사건 여러 가지들이 합해지면서 6월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당시 민정당의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죠. 그래서 6월 29일에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그래서 9차 개헌이 단행이 되고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가 정착을 이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 위에 써놓은 거 직선제로 개헌한 건 도대체 언제냐? 시작은 뭐예요? 재헌헌법에서는 간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는데 그게 직선으로 바뀌기 일단 1차죠. 이승만 대통령이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신과 반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고 오이 날 별로 안 좋아한다고 1952에 요거 5차 때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거죠. 왜냐? 3차 때 뭘로 바뀐다? 삼간내양, 간선이잖아요. 그게 4차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5차 때 다시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언제 또 간선이 돼요? 7차죠, 7차. 요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요 간선이 또 간선으로 이어지잖아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뽑는 사람만 바뀌고 그러다가 최근 개헌인 9차 1987의 9차 개헌 때 직선제. 그래서 9차. 그래서 직선으로의 전환은 1차, 5차, 9차입니다. 사실 이해하는 게 좋은데 혹시 기계적으로 좀 알고 싶으면 1호 구직 1차, 5차, 9차는 직선으로의 전환. 반대로 그러면 간선으로는 언제 됐느냐? 3차와 7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직선으로 바뀌었던 게 삼간내양 내각 책임제 간선제. 3차 때 간선으로 바뀌죠. 5차 때 직선으로 바뀐 게 언제 간선으로 바뀌어요? 7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할 때 7차. 간삼칠. 1호 구직 간삼칠. 요거는 각각 직선으로의 전환, 간선으로의 전환을 표시하는 겁니다. 1호 구직. 1차, 5차, 9차 직선으로의 바뀜, 간삼칠. 3차, 7차 간선으로 바뀐다. 그 전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바뀐 것만 지금 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사와 개헌사는 복습이고요. 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복습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다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요. 왜냐하면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문화유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자랑해야 될 일이거든요. 언제든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유치한 암기 코드까지 제가 적어서, 그래서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지금 등록이 된
지정이 되고 등재가 된 그런 유산들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선의 왕릉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일찌감치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 등 지역에 있는 이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은 무슨 시대? 청계고 비벼반 청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 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중요하죠. 남한산성. 예. 남한산성 누가 비신간 곳 언제? 인조가 병자호란 때. 예.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갔습니다. 한국의 서원. 너무나 중요하죠. 예, 한국의 서원.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무슨 왕 때?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고요. 이 백운동 서원이 명종 때. 그때 풍기군수 누구? 이황. 이 건의해서 사액 왕이 액자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서원인데 백운동 서원이 이름을 바꾸죠. 사액을 받으면서. 뭐로? 소수서원으로. 중종, 명종 세트로 알아두자. 자, 그럼 하여튼 한국의 서원들 중에 훌륭한 서원들 몇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자,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 두말하면 허리 아프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화성,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수원 화성은 왜 건립이 됐죠? 예산 남아서요? 자,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한 곳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화성 성역의회라는 것이 자세히 되어 있어서 훼손이 되었음에도 거의 실제와 같이 복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야. 예, 이게 연맹국가로 남아 있다가 결국 복속이 되지만 상당히 훌륭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야의 고분군. 김해의 대성동 고분은 무슨 가야? 금김 금강가야. 고령 지산동 고분은 고지가 적인데 고대하다, 학수 고대하다,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고대, 대가야. 고지가 적인다. 김대성, 금김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누가 복속시켰어요? 8조 법금, 법흥왕이 금강가야. 대가야는 진대법, 진흥왕이 대가야. 자, 그리고 안동의 하회마을. 너무나 훌륭한 마을이고 경주의 양동마을이라고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마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창덕궁산. 자연과의 조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창덕궁? 어느 왕 때? 태종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한양으로 다시 환도하면서 세운 궁이 창덕궁입니다. 왜 환도했어요? 언제 어디 다시 갔어요? 한양 빼고? 초기에? 태정태할 때 정종이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합니다. 왜? 자신의 친형제는 아니지만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이 무참히 살해된 한양 경복궁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요. 그런데 다시 왕위를 물려받은 태종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재천도하면서 새로 지은 궁이 창덕궁이에요. 물론 소실이 되죠. 중간에 임진왜란이나 뭐 여러 난을 겪으면서. 하지만 상당히 자연과의 조화가 너무나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서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면에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일 줄 알았던 경복궁은 아니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문제 나왔을 때. 그리고 실제로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궁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이 더 많이 머물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산에 있는 절, 한국의 산지승원, 절들.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참 익숙한 절이 있죠. ang동 봉정사. 여기 뭐가 유명해요? 암봉극락전. 영주 부석사 뭐가 유명해요? 영부 무량수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유명해요. 팔상전. 요거 조선시대 남아있는 목탑 중에 제일 오래된 거다. 요거 목탑으로 봅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을. 그리고 또 유명한 절 없어요? 네, 다들 유명하죠? 유명한데 한능거에서 이렇게 관련된 건 요 정도. 아무튼 절 유명하고요. 절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종묘 너무 중요하죠. 종묘. 역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요. 이때 사용한 음악이 뭐예요? 종묘 제례악이죠. 무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또 지정이 돼 있다. 종묘라는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래서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대장동암에서 만든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8만 대장경은 고려시대 대장동암에서 간행을 한 거고요.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온갖 최신 첨단 기구를 동원해서 보관을 해도 잘 안 되던 게 장경판전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무사히 유지가 된다잖아요.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과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서,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삼아 한번 하시라고 해봅니다. 자, 왕고백남 서경석 화가의 하양색은 창절묘해, 이겁니다. 자, 조선의 왕릉, 인돌, 백제 역사 유적지구, 한산성, 경석은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수원 화성, 고분군, 의는 그냥 조사고요. 회마을 안동, 양동마을 경주, 색은 그냥 하고요. 덕궁, 종묘, 인사, 장경, 판전, 총 14개를 제가 지정해 드렸어요. 왕고백남 서경석 화가의 하양은 창절묘해. 서경석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항상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특히 그 그림에서는 하양색을 표현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왕고백남 서경석 화가의 하양은 창절묘해.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 이번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제 기록물들이 간간히 또 시험에 나와요. 역시 요 유치 찬란한 위에 암기 코드는 맨 마지막에 해드리고, 자, 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 막 도장 찍고 책, 내린 책, 뭐 이런 거, 기록유산이고요. 한국의 유교 책판, 유교 서적들을 내기 위한 유교 책판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쓰셨던 난중일기 세계 기록유산. 일성록,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나중에 이제 국가적인 기록으로 발전한 거죠. 일성록, 조선 왕조실록, 편년체 형태의 역사서인 조선 왕조실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 직지심체유절, 뭐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당연히 돼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대신 어디서 이게 만들어져요? 청주 흥덕사에서. 그래서 청주에 가면 직지 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자, 원래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으로는 불조 직지심체유절의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그렇고요. 직지심체유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라니. 뭐 하다가 발견됐어요? 석가탑 보수 과정에서. 불국사 3층 석탑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 불국사 3층 석탑은 다른 말로 무영탑이라고도 합니다. 석가탑이라고도 하고,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다른 말로 당나라 소정방, 황제탑입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1층 탑신에다가 이렇게 낙서하죠. 그게 기록돼 있어서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조선시대 정말 긴 시간 동안 일본의 문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죠. 그 기록들 유네스코 세계. 동의보감 누가 썼어요? 허준. 무슨 왕 때? 광해군 때입니다. 어떻게 한다? 쌍화탕은 광동제약. 광동제약에서 제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광해군 때 동의보감, 대동법 2개. 네, 광동제약으로. 승정원 일기, 왕명출납기구인 승정원의 도승지를 비롯한 그 직원들이 쓴 일기들 정말 중요한 자료죠.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세계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너무나 소중한 책이고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의 서문과 또 정인지 등의 학자들의 이야기까지 다 적혀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너무나 소중하고. 이거 어디 보관돼 있어요?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렇게 모은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 자, 그리고 동학농민, 원래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러죠. 동학농민 혁명 기록물 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조선왕조 의궤 중요합니다. 의궤. 이걸 우리가 병인 양요 때 약탈당했잖아요. 프랑스 퇴각하는 군대. 이게 참 소중한 조선왕조 의궤. 그리고 팔면대장경, 다른 말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산가족 찾습니다의 기록물, KBS 특별 생방송 요것의 기록물. 요거 언제, 어느 정부 때?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산가족 바로 만나 1985 전두환 정부. 4.19 혁명 기록물. 그리고
2025년에 최근에 등재된 4.3 제주 4.3 사건 기록물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1980년 인구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러니까 4.19, 5.18 모두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이고 4.5, 6월 민주항쟁만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걸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새마을운동 기록물까지. 새마을운동은 언제? 박정희 정부죠. 몇 년? 연도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특이하다고 그랬죠. 새마을운동. 딱 그 60년대, 70년대 사이 1970년입니다. 그때 뭐 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고속도로? 경부고속국도가 그때 개통됩니다. 포항 제철소 착공. 그리고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것 바로 1970년입니다. 자, 그러면 비변사 등록이 가끔 오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비변사에서도 뭔가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기록유산은 아닙니다. 네. 비변사 등록은 아니고 오히려 승정원 일기 같은 건 맞다. 조선통신사 기록 맞다. 이렇게 구분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역시 유치한 암기 코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제가 만들고도 너무 억지긴 한데 그래도 들으시고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해놓은 거예요. 어휴, 난 성실 직통이야. 동승해. 동국의궤 빨리 사오세. 동국의궤라는 뭔가 그 보물이 있는데 어디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떡할래. 야,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난 정말 성실하고 바로 그냥 직통 바로바로 해결해. 나 차 타고 갈 거니까 너 같이 타. 가서 동국의궤 빨리 사오자. 이 얘기입니다. 어유, 난 성실 직통이야. 동승해. 동국의궤 빨리 사오세. 어보. 유교 책판. 난중일기 성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어유, 난 성실 직통이야까지 했어요. 직까지 했어요. 통신사 기록물. 그리고 동의보감, 승정원 일기,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자, 동승해. 자, 뭘 사올 거야? 동국의궤를 빨리 사오자. 학농민혁명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국까지 했죠? 이제 의궤는 그냥 의궤, 조선왕조 의궤고요. 8만 대장경 판 및 재경판. 그리고 이산가족 찾습니다 기록물. 4.19 혁명 기록물, 4.3 사건 기록물 2개. 그래서 여기가 19개가 되네요. 그죠? 19개. 괜찮습니다. 19개. 예, 왜냐면 일부러 이렇게, 이거 플러스 됐기 때문에 19개가 되는 거예요. 예, 4가 근데 하나니까 18개로 생각하면 되고요. 요 플러스 1로 해서 19개다. 예, 자, 4.3 기록물. 그 다음에 빨리 4.5,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리고 새가 바로 마지막 새마을운동 기록물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비변사 등록 세계 기록유산 아니다라는 거. 경복궁 세계유산 아니다라는 거. 제주 4.3 사건 기록물 맞다는 거. 오죽하면 그걸 강조하려고 이걸 18로 써서 자, 18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뭐냐? 요 더하기 1 이렇게 새롭게 최근에 등재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대단하고 저도 대단하고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민속놀이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웬만하면 맞히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가끔 좀 뭔가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된 것들 나오면 조금 당황하실까봐 요 3가지만 얘기합니다. 차전놀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싸운 고창전투, 공고 헌신일 2번째 고창전투, 안동이죠. 그때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시작된 놀이가 차전놀이입니다. 딱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 있죠. 고창전투의 승리. 그리고 강강술래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강강술래는 바로 임진왜란 때 아군의 수가 적어 보이는 걸 숨기려고 부녀자까지 동원해서 춤추면서 돌게, 멀리서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려고. 요건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우리 민속놀이 강강술래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노다리 밟기라는 것이에요. 노다리 밟기 이렇게. 예? 노다리 밟기. 이게 뭐냐? 바로 공민왕은 신성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정에게 감동했다 할 때 그 안동으로 피신 간 거잖아요. 피난 간 거. 이 복주 그 당시. 왜 피신 갔어요? 홍건적이 침입을 해서. 그때 공민왕 아내가 누구예요? 공로. 노국대장공주죠. 둘이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노국대장공주가 개울을 건널 때 등을 이렇게 대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밟고 건넜답니다. 공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든 놀이가 노다리 밟기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떨립니다. 떨려. 요거 이제 문제 몇 개만 풀면 그동안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건 대장정이 끝나요. 11일. 말은 11일이었지만 양이 뭐 이렇게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반이에요, 반. 그래도 잘 해내셨습니다. 자,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가 만든 암기 코드 혹시 기억나세요? 왕고백남 서경석 화가의 하양은 창절묘해. 자, 여기서 뭡니까? 네, 하회마을. 서경석 화가의 하양은 할 때 하가 하회마을이죠. 양은 양동마을이고 여기 안동이에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네, 얘기했었죠. 안봉극도로 오래됐다. 도산서원 이황 선생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황을 기리기 위한 서원. 이 문제는 뭐예요? 안동 지역사 문제입니다. 안동 지역사.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출제위원이 돼서. 심지어 3점이에요. 네. 네? 네, 저도 고창일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네. 공고헌신이라서 고창은 안동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창이 안동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너무나 힘들죠. 근데 다행인 건 소거는 가능하다.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묘청에 나는 어디서 일어나서 서경천도 운동. 평양. 이건 평양이고요.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분인 직지신체절. 흥덕사 어디 있다고? 청주. 네.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온. 이 절 어디 있는 절이에요? 당연히 고려의 수도 개성. 요게 이제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요게 황산. 이게 자주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원입니다. 남원. 대신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황최홍이라고. 이성계는 황산대첩, 최영은 홍산대첩이라고 그랬잖아요. 홍산. 이황최홍. 이 홍산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여예요. 부여는 지역사 엮을 게 상당히 있잖아요. 여기 빠진 거죠. 고려 말에 왜구와 항전한 사람들 중에 지금 빠진 사람들 중에 최무선. 이 양반은 화포죠. 포포. 화포, 화통도감, 진포대첩. 진포는 어디에? 제 전전 매니저의 고향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으면 되게 금방 아는 경우에 지금도 군산에 진포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 문제는 지역분들이 유리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 이것도 3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사 문제는 되게 높아요, 점수가.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대요. 자, 구석기 유적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공연단이에요. 공주, 석장리, 연, 천군, 전공리, 단양, 수양계. 그 중에 백제의 수도래. 끝났네. 예. 백제의 수도, 한공부 중에 공연단하고 겹치는 건 공주죠. 예. 그래도 좀 더 볼까요? 12목 중에 하나였대요. 동학농민운동 때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논공치기 할 때 공주, 우금치죠. 예. 확실해졌죠, 이제. 공주. 다음 중 공주와 관련된 것은? 정답? 2번. 2번이죠. 부는 공송, 부여는 능산리, 공주는 송산리.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 무령왕으로도 알 수 있죠. 공주 백제시대 왕이고요. 그래서 이 송산리 고분, 부는 공송 이런 것도 이게 알아두면 이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는 공송. 공주 송산리지. 수양계? 단양 수양계죠. 단양. 이건 아까 구석기 유적지라고 던져놓고 이걸 이제 함정을 판 거고요. 단양 수양계. 만인의 총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만인의 총은 정유래 당시 여기가 바로 남원이에요. 남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남원 잘 안 나오는데 2개 나왔어요. 만인의 총하고 또 어디?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 황산이 남원입니다. 남원은 2개 이제까지 알 수 있고. 만석보 어디입니까? 만석보. 조병갑. 이 사람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발해서 농민군이 봉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고부. 현재 어디? 정읍입니다. 전북 정읍. 아우네. 이건 뭐 천안이죠. 유관순 열사께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곳 아우네. 천안 아우네 장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 대장정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떨려. 자, 11일째 모든 것을 복습하는 날 11일째 강의 수로 따지면 20강의 맨 마지막입니다. 떨려. 가나 헌법의 개헌사네요. 헌법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 이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면 뭐 생각하자고요? 박정희 정부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특히나 유신과 관련이 있다. 6년, 임기 6년이고요. 국회 해산권까지. 이거 7차 개헌 유신헌법에 관한 내용. 72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나오면 누굴 생각하자? 전두환 정부를 생각하자. 전두환 정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하고요. 7년 중임할 수 없다. 7년 단임. 네. 이게 바로 8차 개헌. 이것으로 이제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이거 무슨 놈? 1차 발췌 개헌입니다. 1차 발췌 개헌. 몇 년? 굳이 연도를 얘기하자면 52? 1952. 정확히 6.25 전쟁 중이죠. 해당 없고요.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 이게 바로 유신헌법인데 유신.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2점 준 거예요. 3번. 호헌동지의 결성의 배경이 됐다. 이거 뭔가요? 이거를 맞히시면 1급인데 90점 넘는 1. 예? 오, 대박. 사성이 어떻게 알았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 대박입니다. 요게 호헌동지의 결성의 배경이 된 게 2차 개헌. 이승만 정부 때 2차 개헌 4.4 5입 개헌. 중임 제한 철폐 개헌이죠. 예. 그것도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요. 이거 안 돼. 이거 개헌하지 말고 지킵시다. 헌법을 지키자. 호헌 동지들을 모여라 해서 이것들이 발전돼서 생긴 당이 바로 나중에 장면 내각이 이끄는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호헌 동지 결성이 배경이 된 건 바로 2차 개헌 4.4 5입 개헌. 이 문제를 맞히셨다는 건 지금 당장 한능검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가워라.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 70년대 두 일 중에 숫자가 앞에 나오는 거 상당히 헷갈린다. 하나는 632, 하나는 3.1 민주구국선언이다. 어떻게 구분한다? 하나는 일본 한일 협정 체결에 반대한 거고 하나는 유신 체제에 반대한 거다. 한일 어떻게 한다? 63 빌딩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일본이 보인다. 한일 협정 반대. 나머지는 유신 반대. 63이 아니라 3.1이니까 유신 헌법,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거죠. 이게 만약 가였으면 맞죠. 가였으면. 나는 상관없는 전두환 정부의 이야기. 가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제정됐다. 가나하고 상관없고 뭐예요?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9차 개헌으로 인한 헌법입니다. 5년 단임의 직선제. 지금까지 유지된 이게 9차 개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서경석의 다이어트 하는 검 독자 여러분. 참 이 화면 앞에서 다시 클로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알릴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꽤 긴 시간이 흘렀어요. 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 D 출판사 팀과 제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재미도 있고 군더더기는 좀 줄이는 그런 강의와 책을 만들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오늘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했죠. 근데 막상 오니까 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종합 강의를 제대로 처음으로 해본 게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 기부 때였습니다. 대면 강의를 원래 끝내려고 출발을 했다가 이제 진도가 너무 나가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제 채널에 올리고 그것을 보고 오시고 해서 시험 시간에 맞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이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분들 생각을 하면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시는데 제까지 이렇게 힘들다 투정하거나 막 고민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나름 수월했던 느낌이 난다면 이번 작업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는 정해진 어떤 대상의 모습이나 어떤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계속 이 작업을 해 가야 됐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이게 목이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너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참 벅차올라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사실 여기 보이세요? 이게 제가 잘 이런 거 안 가는 사람인데 여기 최근에 여기 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잡아 뜯었다가 이 분장팀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거 촬영하러 갔는데 이거 뜯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터지기 직전인데 놔두고 있는 이거 최근에 전혀 안 생기다가 다이어트 하는 거 강의 녹화하면서 이게 생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남는 시간 전체를 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그래서 부디 목표한 바 달성하시는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혹시 자기 만족으로 보신다면 크게 만족하실 수 있는 성과 거두는데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고요. 이번 작업을 하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의 친구가 되어준 D 출판사의
편집팀, 촬영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컨텐츠 때 뵙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발음 정말 정확한 사람인데 와, 요 강의가 그나마 입이 빡빡 마르고 요 아주 지금 현재 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